한 남성이 SNS에 끔찍한 사진을 게시합니다. 디스코드에는 목이 반쯤 잘린 한 여성 인플루언서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엔 시신을 덮은 듯한 실루엣의 방수포 사진을 공개했죠. 내게 잘 대해줬던 모두에게 고마워. 너희들이 그리울 거야.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피해 여성은 17세의 비앙카 데빈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비앙카 데빈스는 뉴욕주 유티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흔히들 말하는 극아이로 굉장히 내향적이었는데 자라면서 점점 일상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9살 때 엄마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고 13살 때에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죠. 현실에선 점점 히키코모리가 되어갔던 그녀. 그런데 SNS에선 그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의 SNS에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셀카를 올리게 되었는데 날씬한 몸매와 예쁜 외모로 뜻밖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며 그녀만의 특유의 감각을 인정받아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앙카의 나이 16세, 그녀는 경계성 인격장애까지 얻으며 다시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SNS에는 더더욱 집착하게 됐는데 그녀는 온갖 SNS 플랫폼마다 각종 부캐들까지 만들어가며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죠. 모든 DM에 일일이 답해주는 등 팔로워에 대한 관리가 뛰어나다는 소문까지 났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현실에서의 정신적 문제를 온라인에서 풀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가을에는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할 예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전공으로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신처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10대들을 상담해주고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죠. 2019년 5월, 비앙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1살 브랜든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팔로워였고 몇 번 DM을 주고받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했죠. 둘은 금세 친해지게 됐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브랜든과 함께 음성 채팅도 하고 그가 알던 친구들과 그룹 채팅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온라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친해지면서 알고 보니 비앙카와 브랜든이 사는 동네가 생각보다 가까웠던 겁니다. 둘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친분을 이어나갔고 그녀의 집에 브랜든이 자주 놀러오기도 했죠. 비앙카의 부모가 보기에도 브랜든의 성격은 아주 예의 바르고 착했다고 합니다. 동네에 살 법한 순박한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2달 뒤 7월 13일 이날 비앙카와 브랜든은 집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 퀸즈로 콘서트를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어린 딸이 먼 거리로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게 불안했다고 하죠. 그나마 평소 좋게 봐왔던 브랜든이 함께 간다고 하니 큰일이야 있겠냐 싶어 다녀오라고 허락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날 비앙카에겐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콘서트장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알렉스라는 남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와는 서로 온라인에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지만 둘은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죠. 심지어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는 브랜든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동행하는 브랜든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어쨌든 브랜든과 비앙카 그리고 알렉스는 그렇게 콘서트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비앙카와 알렉스가 브랜든과 멀어졌을 때 둘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끌리듯 서로에게 키스하게 됩니다.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만나본 알렉스가 비앙카는 너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키스하는 모습은 브랜든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브랜든은 비앙카에게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결국 둘은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고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도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비앙카는 알렉스에게 브랜든이 우리가 키스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라고 SNS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그녀는 브랜든이 화를 냈던 이유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걸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경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둘의 다툼은 계속 이어졌는데 술도 마셨고 아침부터 서두르느라 갑자기 피곤이 밀려온 비앙카는 싸움은 그만하자고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운전을 하던 브랜든은 뭔가 결심한 듯 차 안 대시보드에 폰을 올려놓고 셀카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브랜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여기 지옥이 열렸어. 이건 그 대가야. 운전 중 뜻을 알 수 없는 내용을 올린 브랜든은 이어 막다른 곳으로 차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진 곳에 도착한 브랜든의 차량. 그는 차를 세우고 자고 있는 비앙카를 깨웁니다. 내가 너 키스하는 거 본 거 알아? 응, 그런 거 같더라. 미안. 미안하단 말론 부족하지, 안 그래? 그는 준비해 놓은 손잡이가 달린 큰 칼로 그녀의 목을 무자비하게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앙카의 목은 거의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잘렸습니다. 그렇게 비앙카를 살해한 브랜든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옆에 두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SNS를 통해 자신이 한 짓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죠. 비앙카, 미안해 라는 문구와 방수포를 덮은 비앙카의 시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디스코드 친목 서버에는 젠장, 내 목이 다쳤어 라는 문구와 함께 사망한 비앙카의 얼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해당 SNS는 브랜든의 엽기적인 행위에 난리가 났고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쁘게 그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놀랍게도 911에 브랜든이 직접 신고 전화를 하죠. 그는 침착하게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말했고 자신이 여자친구를 죽였다. 그리고 곧 자신도 자살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My name is Brandon. The victim is Bianca Michelle Devins. I'm going to kill myself.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브랜든 소유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브랜든은 비앙카의 시신을 바닥에 눕혀놓은 채 방수포로 덮어놨고 그 위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경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주저없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는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 스냅챗에 게시했죠. Ashes to ashes. 쟤는 쟤가 될지어다. 장례식에서 쓰이는 관용적인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말리고 있는 현장 경찰의 모습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경찰들은 그에게서 칼을 빼앗았고 숨이 붙어 있었던 그는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결국 브랜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브랜든은 살해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둘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을 것이라 추측했다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조금 애매했는데 이 둘은 서로 바라보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브랜든은 혼자서 비앙카를 많이 짝사랑하고 또 집착했던 것으로 보였죠. 그는 비앙카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싶어 했지만 비앙카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둘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6월부터 브랜든이 광적으로 그녀에게 집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다른 SNS 남자친구들을 험담하기도 했고 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본인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줄 남자임을 어필했죠. 자신이 얼마나 자상한지 또 얼마나 로맨틱한 남자인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제 다 끝났다며 비관을 했고 너와는 끝이라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녀의 칼 같은 답장에 실연을 당한 사람처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며 잠수 통보를 했다가도 또다시 그녀에게 얘기 좀 할 수 있는지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는데 또 그녀는 왜 브랜든과 계속 어느 정도의 관계를 지속했고 또 콘서트에까지 같이 가기로 했던 걸까요? 썸남의 존재를 숨겨가면서까지 말입니다. 2021년 3월 16일 브랜든은 2급 살인을 인정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차량에서 찍은 셀카 동영상에는 그가 혼자 운전을 할 때부터 비앙카를 살해하는 순간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는데요. 그가 뒷좌석에서 준비해 놓은 칼을 꺼내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철저한 계획살인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판결받은 그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브랜든이 비앙카에게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를 당했고 결국 못 참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비앙카가 살해된 장소에는 브랜든이 스프레이로 직접 이런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원히 너에게 기억될 거야.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브랜든의 자동차 스피커에서 똑같은 노래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조지의 테스트 드라이브. 깊은 만남을 원하는 남자와 달리 여자에게 그는 잠깐의 인연이었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헤어진 남자는 다음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자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비앙카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 가해자가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 시신의 이미지 등을 SNS에 게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